4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요. 그럼 학원에 처음 오시거나 그러면 좀 낯설죠. 다른 환경이고 그래가지고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좀 처음 오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좀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앉아있어도 좀 편하지 않죠. 남의 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요, 좀 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많이 쓰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럼 웍자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쟤 때문에 강의를 못하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것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한 것이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초적인 지식들이 이제 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의가 가장 어려운 것은 기초 지식을 강의할 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걸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지금부터 지나가는 것은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 계약을 법률 요건이죠.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로 보자? 법률 행위로만 보자. 그래서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또 하나는 무슨 요건이 있다? 효력 요건. 이렇게요. 이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고요. 일반적은 뭐가 있다? 먼저 당사자.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이렇게. 알겠죠? 이 목적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확정은 뭐냐면 확정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정될 필요가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뭐다? 법률 효과다 이런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얘기한다? 대금하고 등기다 이 말이죠. 등기는 언제까지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돼? 등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를 해줘야 돼. 잔금 받을 때 해야 돼. 그러니까 잔금을 받을 때까지, 잔금 받을 때가 이행기거든요. 그때까지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파트 분양계약 봐봐. 아파트 분양계약은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아파트 분양받으면 지금 건물 없죠? 3년 뒤에 건물이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 우리가 만약에 2016년인데 2019년 1월 1일 날 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건물이 언제까지 있으면 돼? 2019년 1월 1일까지면 건물이 완공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이 없어도 무방한 것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목적, 등기는 언제까지 해주면 되냐? 이행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확정성은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강의 자료를 보란 말이죠. 자료 보면 뭐라 나와 있죠? 2페이지 보면 목적의 확정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확정성.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시에 반드시, 법률행위 시 가로 묶어봐. 계약 체결 시죠. 왜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결 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딱 하나만 알면 되니까요. 그 다음 봐요, 여기. 목적의 가능성이죠. 목적의 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 통념이에요. 그럼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사회 통념이 뭐예요? 사회 통념.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누구나가. 63빌딩에서 누가 떨어졌대. 그러면 뉴스가 나서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앵커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김모 씨가 63빌딩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채널을 돌려도 돼? 채널을 돌려도 되죠. 채널을 돌리지 말라고 소리 치는 것은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알겠죠? 왜요? 굳이 돌리지 않아도 그 사람 이미 뭐가 됐다? 죽었다 이 말이죠.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 안 아프죠. 죽었으면 아프지 않죠.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프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회통념. 한강이요. 뱃놀이 하다가 귀걸이가 빠졌다. 그럼 내일 찾으러 오자 해야 돼? 잃어버렸다고 해야 돼? 내일 찾으러 오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사자성어로 맛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가능과 불능. 그런데 이 불능은 또 어떻게 구별하냐? 범주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요. 법률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적 불능 이렇게 방금 여러분 얘기했죠? 사실적 불능 뭐죠? 한강에 반지가 빠졌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사실상 법률적은요. 부동산에만 저당을 잡거든요. 동산에는 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동산에다가 저당을 잡기로 합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전부다 일부다. 3층짜리 건물이 모두 다 멸실이 됐어. 전부. 3층 중에서 3층만 멸실이 됐어. 일부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객관적이다.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봐.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지금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멸실되고 없어. 이걸 객관적이죠.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죠. 주관적은 뭐예요? 건물은 있어. 그런데 이 건물이 갑의 거예요. 갑의 거니까 내가요.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안 되죠. 나는. 그런데요. 건물의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을 주관적이다. 그러면 우리 불능 뭐냐? 확정적이다. 확정적 불능이다. 일시적 불능이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적이 돼야지. 알겠죠? 확정적. 그 다음에 이것을 불확정적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영구적이 돼야지. 일시적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능 그러면 확정적 불능을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잠깐 불능인 거 그걸 불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하죠. 그럼 보면 이렇게 되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서 2월 1일 계약을 했죠.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는데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것을 임의라고 해요. 임의 1월 30일 날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럼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집이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이 이미 어제 그제요. 건물이 불타버린 것을 갑이 알면서도 그걸 숨기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건물이 없는 줄 알았으면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건물이 없는 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미리서 대출을 받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나가죠. 그러면 그 이자를 갑이 책임져야 돼? 을이 책임을 져야 돼? 갑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을 뭐라 하냐? 원시적 불능은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돼. 이 신뢰 이익이라는 것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알죠? 누가요? 을이 갑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을 갑이 을한테 제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 을이죠? 여기 오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요. 3월 1일 날이 이행기예요. 이행기. 여기요. 2월 20일 날. 2월 20일 날 건물이 불타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요.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요.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 을이한 사람이요. 갑한테 1억 원에 샀어요. 사가지고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기로 했단 말이죠.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을 뭐라 하냐?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억 원에 사서 1억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갑이 을한테 이행기 때 이행을 해줘야죠. 이행을 해줘야지만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익이 1,000만 원이 생기죠. 그런데 중간에 건물이 불타버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익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 갑이 을에게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이행, 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부 불능이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다른 말로 일부 불능 이렇게 있죠. 일부 불능이요. 그러면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이면 뭐가 되냐?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래서 그럼요, 원시적이란 말의 뜻이 뭐죠? 원시적? 그것은 이미 이 말이죠. 이미 그러면 이것은 원시적 무효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후발적이죠. 후발적. 계속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후발적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잖아요.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유효, 여기는 무효 이렇게. 무효, 유효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봐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아무튼 후후후후, 그럼 무조건 유효예요. 그건 따지지 마. 무조건 유효. 유효인데 채무자, 유효인데 채무자의 귀책 상유가 있다. 그럼 여기요, 채권자의 잘못이 있다. 귀책 사유. 귀책 사유는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잘못이 없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채무자를 뭐라고 하죠? 채무자를요, 매도인이라고 한다, 매수인이라고 한다. 우리가요,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등기를 해줄 의무.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죠. 대금에 대해서는 권리죠. 그러니까 갑은 대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죠. 권리니까. 그러면 등기는 해줘야 되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이 사람은요, 대금을 줘야죠.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채무자죠. 등기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니까 등기는 채권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 때는 채권자고 어떨 때는 채무자고, 갑은 어떨 때는 채무자고 어떨 때는 채권자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채권자, 누구를 채무자로 하냐?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서로가 약속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 건물을 가지고 정하기로 약속을 했어. 아무 말이 없이 채권자냐 채무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건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하자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무 말이 없죠.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이 아니고 임대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임대차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물건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을 말하냐? 채무자, 임차인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지상권 설정자를 뭐라고 한다? 채무자, 지상권자를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정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걸 모르면 나중에 채권법에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절대 몰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누구? 매도인을 얘기하고, 이것을 매수인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지금 봐.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해. 위험부담. 이거예요. 위험부담이 뭐냐? 그건 지금 알지 마.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알겠지? 이것은 채권법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봐. 전부가 불리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535조 계약, 체결, 상해, 우선책임, 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때 책임은 뭐라고 한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잘못이 있는 사람이 계약 체결 상이라고 하는 거면 이것은 위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봐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2월 1일, 1월 30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멸실되고 없으면 그 사실을 갑이 을한테 알려야죠. 그래서 대출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런데 알리지도 않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은 그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죠. 갑은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과실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냐?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의 집은 어디에 있냐? 제주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요, 한꺼번에 다 그 제주도 한번 놀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뭐 여기에 눌러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집 내가 살게 할 수 있죠. 보고 왔으니까. 그 둘이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요, 제주도에 있는 중문해수장에 있는 그쪽에요, 해일이 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집들이 다 파손됐대. 뉴스에 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계약을 했는데 어젯밤에 그 뉴스를 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화해봐가지고 우리 집이 언제인지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무너진 걸 내가 눈으로 봤어. 그러면 알죠? 그러면 악이야. 그럼에도 계약하면 악이. 그런데 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뉴스에 나왔죠. 그러면 전화 한 통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을 뭐라 한다? 그것을 귀책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그래서 무슨 이익이냐? 신뢰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는 뭐냐면 일부는 여기서 매매 계약이 있어요. 매매 계약이 있어요. 평당 100만 원이에요. 100평을 계약을 해서 1억 원이에요.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계약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평밖에 안 되더라. 처음부터 평수가 부족하더라.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냐? 574조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담보 책임에서는 뭐냐? 대금 감액 청구하고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봐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다, 무효다? 여러분, 내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금을 깎아달라는 거잖아요. 계약이 무효인데 돈 깎아달라는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깎아달라 이 말은 계약을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뭔데? 유효인데 대금 감액, 유효인데 계약 해제, 유효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불능일 때를 얘기한다, 전부가 불능일 때를 얘기한다. 전부,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일 때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후발적 계약 체결 후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 채무불이행, 후발적 유효인데 채권자가 잘못했다, 위험부담, 후발적 유효인데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걸 위험부담. 그래서 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봐봐. 지금부터 설명을 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채무불이행이면, 채무불이행은 딱 무조건 3박자. 첫 번째 후발적, 두 번째 채무자, 세 번째 귀책사유. 후발적이 아니고 원시적이죠. 후발적이 아니고 원시적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에 각각 한 번씩 시험에 나왔어. 뭐라고 나오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이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1번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원시적은 안 되죠.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럼 지금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후발적인데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쌍방이니까 여기 채무자도 들어가죠.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잘못 없는 건 뭐죠? 제3자가 방화를 했거나 천재지변이거나 이런 것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위험부담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위험부담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죠. 그것은 책공법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목적의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보면 31번 보면 법령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이런 물리적으로 가능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죠. 봐. 한강에 반지가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 막아가지고 둑 싸가지고 막아가지고 물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양수기로 물을 석 달 여름 동안 물을 퍼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들 다 모아가지고 찾아내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으로 실현할 수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법령이 성립 당시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령이는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약간씩 바꿔놨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32번은 법령의 목적의 불능은 어떻게 불능한다? 아까 말했죠? 확정적으로 불능. 확정적. 일시적 불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표죠. 2014년 나온 것이고 33번은요. 원시적 불능이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 원시적. 원시에다 써. 이미 이렇게 써. 아마 이미 화제가 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미 매도해버렸다. 이미 뭐라고 한다? 그걸 원시적. 원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봐봐. 동포 여러분 여기 좀 봐봐. 먼저 무조건 문제를 풀러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가 구조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시적은 임이죠. 이미 원시적. 무효.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담보 책임. 후발적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채무 불이행하고 위험 부담.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기업과 34번 기업.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 봐봐요. 이런 우리나라는요 참 특이하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가볍거죠? 가볍건데요. 이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니까요. 계약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을이 병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계약하고 두 번째 갑한테 사가지고 세 번째 을한테 등기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먼저 남의 물건 계약하고 여러분 지금 강의하고 있죠? 듣고 있죠? 여러분의 집을 다른 사람이 팔아버릴 수 있다니까. 중개업소 가서 계약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를 못해줘? 그렇죠. 등기를 못해요. 계약하면 뭐해? 계약을 100번 1000번 하면 뭐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인데 등기를 못해주는 거죠.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사야지. 내가 팔아 안 팔아? 안 팔죠. 그러면 갑은한테 등기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어때요? 누가 열받아 이제? 병이 열받죠?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을을 쫓아가죠?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뭐는 할 수 있다?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취득해서 등기해주면 된다. 등기 못 해주면 담보 책임을 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니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다소 부족하다. 여기 다소 부족, 거기를 뭐란다? 일부 불능이라고 그래. 다소 부족, 다소. 알죠? 그걸 뭐란다? 일부 불능. 그걸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아까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것 매가 하나밖에 없네. 매매. 알겠죠?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 제3자의 방화로 뭐가 됐다? 언제? 이후 동그라미 이후 그것을 뭐라 한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런데 누구의 방화다? 제3자다. 제3자는 뭐라 한다? 쌍방의 잘못이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요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변제기 전 동그라미 봐봐. 변제기 전 그러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런 봐 여기요 우리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체결하기 전이냐 후냐 이 말이죠. 전이란 말이 있다 해서 무조건 원시적이 아니고 여기는 뭐죠? 이행기 전이라고 그랬죠. 이행기 전이니까 여기 후발적을 얘기하죠. 이러면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이행이란 말이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행기 그 말이 나왔다. 변제기 그 말이 나왔다. 그것을 말한다. 후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5번 이미
인생 끝났네. 이미. 35분의 이미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원시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맨 처음 쓰고 그다 써. 뭐라 쓰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여러분요 34번 있죠. 34번은요 원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후발적으로 들어가야 돼. 34번에다 동그라미 옆에다가 후발적과 관련 이렇게. 후발적 그렇게 써놓으세요. 알겠죠? 원시적으로 지금 잘못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36번 봐. 36번. 공용 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뭐라고? 수용당한 자로부터 가로 묶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이 말이죠. 이미. 알겠죠? 이미 이 말이죠. 그것이요. 됐죠? 그러니까 원시적이죠. 유효, 무효? 무효. 자, 후발적이죠. 법령이가 성립한 후 인생 끝났죠. 성립하고 그럼 무조건 일단 뭐다? 유효. 누가 뭐다? 채무자 귀책. 채무자 귀책 이행이 불가능한 된 경우에도 동그라미하고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 예설 채무는 유효인데 채무 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자, 37번에요. 두 번째 줄. 법률행위 성립 이후, 성립 후, 이행 전. 이행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후발적이라고. 후발적. 유효다, 무효다? 유효. 후발적, 유효. 알겠죠? 38번.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 계속 나오죠. 변제기 전, 이행 전.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후발적이다. 뭐라고 한다? 후발적. 이렇게. 후발적. 이렇게. 자, 39번. 유효죠. 그러니까 공연 계약을 체결. 이렇게 됐죠? 그럼 원시적 후발적. 체결한 특정 과수가 공연하기 전 줄고 그것을 이행 전 이 말이죠. 사망했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체결했어 안 했어? 했죠. 원시적 후발적. 유효, 무효? 유효.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저당권이 실행 줄 것이고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 동그라미 후발적이죠. 후발적.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됐단 말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뺏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없어졌죠. 그래서 후발적이다 이런 말이죠. 가 압류된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 그런데 경매가 됐다. 경매 똑같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은 제3자가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의 방화로 임차 건물이 전소가 됐다. 원시적 후발적.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후발적에 관한 말이니까 잘 보라 이 말이죠. 40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설명하는데 가등기는 예비등기 그다 써 가등기에 가려하고 예비등기에 불과하죠. 예비등기에 불과. 알겠죠? 예비등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뭐라 그랬죠? 맺은 후 후발적이죠? 우린 여러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제3자로 소유자가 제3자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행불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40번 채무자의 계약상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 이렇게 됐죠? 이행불능이 된 때는 이행불능 줄것이고 채고 없이 해제. 이것은 채권법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43번은요.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 누구라고요? 체결 후 후발적. 매수인은 누구죠?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매수인이 잘못했으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뭐냐면 위험부담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위험부담. 그것은 채권법에서 공부해. 걱정하지 말고 43번에다 뭐라고 쓰냐 써. 거기다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했나요? 오케이.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뭐냐면 점심 식사하고요. 3시 20분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요. 이런 보면 지금 여기 적법성 있죠? 적법성 있죠? 적법성 이후부터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